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기 위해선 더 이상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점차 성장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은 물론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우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 유가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중국 증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의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중국 증시는 뉴스만 들었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중국 증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중국 시장은 크게 상해 증시, 심천 증시, 홍콩 증시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지수는 이제 중국의 이제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심천 지수는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증시, 심천 증시와는 달리 외국인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상해 증시나 심천 증시는 외국인 투자가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 이제 내국인들과 이제 허가받은 외국인만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을 A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모든 외국인들이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B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심천 모두 각각 A지수, B지수 이렇게 총 4개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복잡한 중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투자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각종 펀드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중국과 관련된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증권사 해외 전용 계좌 개설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정도가 있는데요. 종목도 많고 주식 발행수도 많은 데다가 자본 규모도 커서 폭락, 반대로 폭등도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데요. 그래서 저는 개별 주식보다는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단 전문가님 따라서 국내 주식만 먼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믿고 따라오시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중국 증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중국 증시가 오르면 함께 오르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번에 헝다 사태처럼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하락을 하더라도 당사자인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보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이 반등할 때 더 빠른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만 좀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서 판단하는 것이 저희 전문가들의 몫이죠. 중국 시장의 수혜를 받는 급등 임박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나 전화번호로 성함을 남겨주세요. 그럼 중국 시장과 관련 있는 연관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중국과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여행, 항공 섹터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K-팝이라든지 K-드라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중국의 광군제와 연관을 또 해보면은 화장품 섹터 또한 큰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행 화장품이요? 다 제 전문인데요. 그럼 전문가님도 중국 관련 섹터에서 혹시 매매한 종목이 있을까요? 엔터주나 화장품 그리고 여행 관련 종목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회원들과 함께 엔터주 중 하나인 JYP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관련주 조이시티를 매매해서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역시 벌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관련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군요. 그런데 이번에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헝다 쇼크는 뭘까요? 그냥 중국 부동산 쇼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 번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요약을 하자면,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기업이 반기를 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는 규모는 매년 지금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뜯어보면 여전히 정부가 승인하는 계획 한도 내에서만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헝다 사태의 경우도 이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과 금융 긴축으로 인해 촉발될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6년 만에 중국 내에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헝다가 이제 2008년도 이제 리먼 사태 때처럼 금융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파급력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전문가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헝다 쇼크 때문인지 중국 경제 성장률이 1년 만에 최대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질까요? 중국 이제 정부의 정책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이제 규모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부유라는 이제 핵심 아젠다로 세운 부분이 있으면서 30년 만에 기존의 이제 성장보다 분배로의 이제 정책 변화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적인 혼란과 그리고 성장 둔화에 이제 부작용을 수반할 텐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 전까지 추가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는 10% 가까이도 나왔지만 이제는 연간 4에서 5%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분배가 향상되는 부분과 가계소득이 확대로 이어지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련 수혜 종목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선별한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종목 받아서 중국 관련주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겠어요. 전문가님, 중국 증시와 관련해 체크포인트가 더 있을까요? 꿀팁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1, 2위 G2는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 두 나라가 이번에는 반도체를 둘러싸고 그 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모든 산업에서의 필수 품목으로 국가 안보나 아니면 경제 성장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주가 흐름을 읽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은 물론 중국 시장까지도 함께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토론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고급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오창록 전문가님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추천주 받기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거나 010-8671-0392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추천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오창록 전문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관련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